야야야야야. 얼마 전에 방콕에 다녀왔어요. 태국에는 치앙마이에 2번 다녀온 게 전부였는데 방콕은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추울 때 더운 나라 가는 그 짜릿함을 알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추울 때 더운 나라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12월에 방콕은 걸어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요. 한낮에도 걸어 다니기 되게 좋았고요. 비건 카페를 처음 갔어요.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에 서양인 한 명 앉아 있으면 일단 그걸로 좀 분위기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태국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치앙마이였는데, 치앙마이는 전반적으로 좀 낮잖아요. 건물들이 좀 낮고 그런 또 힙한 분위기가 있고 한데, 방콕은 역시 대도시. 근데 또 반면 그 빌딩들 옆으로 되게 낮은 허름한 집도 있고, 그런 풍경들 사이로 또 슈퍼카들이 지나다니고, 어찌 보면은 되게 힙한 느낌이고, 어찌 보면은 되게 이질적이다.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토바이들이 역시 예상했던 것만큼 많았고, 혼돈 속에 혼돈. 근데 사실 또 이런 어떤 날것의 느낌이 또 동남아의 매력이잖아요. 이틀 만에 어떤 도시의 피곤함을 느끼고 룸피니 공원을 갔는데, 그 왕도마뱀이 사냥감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저도 바로 좀 사냥감을 물어뜯어 봤고요. 폴로 프라이드 치킨하고 이 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행 때마다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가져가는 게 있죠. 바로 카메라입니다. 예. 또 들고 왔는데요. 안 가져가자니 아쉽고, 가져가면 거추장스럽고, 이번엔 대신에 좀 최소화하자 해서 렌즈 딱 하나만 1235 환산하면 2470이죠. 2470 딱 하나 가져왔고, 제가 사실 뭐 작업을 하든 따로 뭐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든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깊은 심도하고 광각에서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나중에 약간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무지성으로 찍다 보면 나중에 클립들을 보면 타이트해요. 너무 다 타이트해서 편집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적절히 다 섞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광각에 대한 좀 깊은 심도, 그러니까 깊은 심도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웃포커스가 잘 안 되는, 뒤에 배경들도 다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찍어내는데 좀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늘 느끼고 있어서 이참에 한번 방콕 가서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좀 24에서 35mm 화각대만 찍어봤어요. 그래서 또 제가 요즘에 그 인상 깊게 봤던 유튜버 중에 사자쿄라고 있는데, 스트릿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이게 화각도 화각인데 뭐랄까, 이 피사체를 대하는 시선이나 그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 이런 것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봐서 그런 걸 좀 따라 해보고자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서 사진 촬영을 허락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런 능력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첫날 한 번 하고 다음 날부터는 그냥 하던 거나 하자 해서 영상이나 찍자 해서 영상으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아내하고는 보통 여행할 때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거든요. 한국인의 관광지라고 하죠. 그 노스이스트라는 식당에 가다가 우연히 시장 푸드코트 같은 걸 발견하고 거기서 그 똠얌 누들을 먹었는데, 진짜 이번에 먹었던 어떤 똠얌 누들 중 가장 최고가 아니었나. 현지인이라면 이런 걸 먹겠구나 싶을 정도의 강렬함, 그런 맛이었고, 그 강렬한 만큼 그 화장실에서도 좀 많이 강렬했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뒷얘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게 음식만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로컬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유명한 식당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먹었던 그 식당에서 또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그 시장 게 더 맛있었어요. 더 먹기도 좋았고, 그렇게 막 웨이팅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똠얌 초돌이라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방콕 가면 1년치 똠얌을 먹자. 그 야시장 갔더니 그 똠얌 버거라는 그 사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호객분이 이거 먹어봐라 막 엄청 막 그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엄청 그 호객 행위를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사실 그 호들갑에 비해서 맛은 좀 그저 그랬어요. 약간 그냥 새우버거 같은 맛이었고, 똠얌 누들 먹었던 그 시장 앞에 에어리어 원이라는 그 카페가
조그만 카페가 있었어요. 예, 거기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커피 맛도 되게 좋았고, 방콕 가시는 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 카페인데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로에 거리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12월 말경에 중순에서 말경에 가다 보니까 나름 거기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섭씨 30도의 크리스마스가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색달랐고, 여행 막바지에 차이나타운에서 숙소까지 걸어오다가 우연히 픽시샵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짜 거기 뭐 픽시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그 이름은 바이시클 보이라고 되어 있었고, 1층이 카페고 2층이 자전거 샵 그리고 이제 수리가 가능한 공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컬렉션이 상당했어요. 뭐 산레쇼라던가, 이게 이제 픽시씬을 이제 떠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이제 한참 타던 때 약간 동경했던 그런 프레임들이 되게 많았고, 캐논데일 T1000 같은 경우는 그 색깔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했어요. 뭐 지금 뭐가 있었지? 하여튼 뭐 NJS 프레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엄청 동경했던 그 프레임들을 다시 만나면 뭔가 그때 그 두근거림이 다시 좀 생겨요.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야 멋있다, 역시 멋있다, 뭔가 나를 자극하는 게 뭔가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픽시는 참. 기념으로 티셔츠를 하나 사고 나왔고, 스티커를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쨌든 5박 6일 방콕 여행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래 여름에 휴가를 갔어야 되는데 그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겨울에 동남아 휴가 가는 거 괜찮더라고요. 예. 올해도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최근이 아니죠, 한 몇 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소재도 없고, 뭔가 내가 이걸 뭐 굳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 예, 그래서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하고 싶었어요. 또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좀 길게 해보려고, 또 때마침 장비 교체 주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좀 장비를 대대적으로 좀 바꾸고 있고, 지금 안 쓰던 그 LED 조명까지 쓰고 있고, 카메라도 바꿨고, 많이 바꿨어요. 영상을 오히려 힘을 빼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기도 했고, 우리 유튜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작효라는 분도 있고, C41 맞을 거예요. C41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컬러리스트 그분이 하는 채널도 보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인 분들의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도 뭔가 좀 꿈틀꿈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최근에 뭐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떠나서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영상에 대한 얘기, 내가 하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 프로는 뭐 꾸준히 아니더라도 좀 빈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런 악플이 하나 있었는데, 야 개나 소나 유튜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컨텐츠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이 예언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정말 편하게 이 채널을 좀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방향을 천천히 좀 잡아보겠다. 그 사이에 또 운영을 안 하는데 구독자가 꽤 늘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는 것 같은데, 뭐 구독자 이런 거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